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내공학과 최철희 교수님 연구실 산하 광학생체 영상센터의 박사호 연구과정으로 있는 이정설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표현형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밝혀내는 내용으로 Identification of Phenotype Deterministic Genes Using Systemic Analysis of Transcriptional Response라는 제목으로 2014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우선 연구의 동기를 말씀드린 후 방법, 결과 및 요약을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2002년과 연이은 2003년, 2004년에 게재된 캐나바이올리스트 픽스 라디오라는 논문에서 저자는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절차를 생물학 연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주로 외부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기능이 잘못된 부품, 즉 유전자나 단백질 등을 찾습니다. 저자는 이 절차를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단계에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수리한다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절차는 적절한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각 부품의 저항, 임피던스 등을 측정을 하고 이 값이 잘못된 부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생물학에서 연구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부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지, 긁힌 흔적이 있는지, 혹은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는지 등을 위주로 고장난 부품을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현재 생물학에서 이용하는 연구 방법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표현형을 갖는 집단에서 그와 같은 표현형의 차이를 유발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발현 양이 아니라 그 유전자에 가해진 자극과 그 유전자로부터 유발된 반응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고장난 라디오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발현 양 같은 특정 반응값만 본다면 푸른색 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응이 일어난 당시의 자극의 강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붉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푸른색 원은 반응 그 자체로만 보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자극이 강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하게 강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응만을 본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이와 같이 자극 반응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사인자와 그 표적 유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전사인자의 활성도를 자극의 강도, 그 전사인자의 표적 유전자의 발현 양을 반응의 강도로 간주합니다. 그 후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사인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인자와 동일 신호전달 경로에 존재하며 전사인자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활성도 역시 자극의 강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서로 다른 표현형을 갖는 두 집단군에서 자극 반응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 존재한다면 그 자극 반응쌍이 표현형과 연관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림 A에서 보시면 자극에 해당하는 유전자의 발현 양은 두 그룹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림 B를 보시면 반응에 해당하는 표적 유전자의 발현 양 역시 두 그룹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 C를 보시면 자극과 반응의 강도를 함께 고려한 경우 그룹 A와 B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과 반응을 따로 떼어서 볼 때는 두 그룹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자극 반응을 동시에 확인하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림 D는 실제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타목시펜이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복용 후 전이가 발생한 환자군과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EGFR이라는 유전자에 의해 전사가 조절되는 유전자들 중 EGFR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목표 유전자의 비율은 타모시펜에 의해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타모시펜에 대한 반응에 EGFR이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여 표현형, 이 경우 타모시펜에 대한 반응성인데요. 표현형에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스웨이 진을 정의합니다. 유전자 발현의 주요한 요인인 전사인자의 활성도는 그 전사인자가 속해 있는 신호전달 경로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요. 따라서 전사인자와 동일한 신호전달 경로에 존재하며
존재하는 유전자이면서 존재하는 유전자 역시 그 전사인자의 표적 유전자의 발현량을 조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사인자와 동일 신호전달 경로에 속한 유전자들을 패스웨이 진으로 명명하여 이 유전자들 역시 자극을 담당하는 유전자라고 간주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네슬림이라는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이렇게 정의된 패스웨이 진의 기능 여부를 수치하는 방법입니다. 표적 유전자를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가를 Significance Rate SR이라는 수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웨이 진의 표적 유전자는 그 패스웨이 진과 동일 패스웨이 상에 존재하는 전사인자의 표적 유전자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후 패스웨이 진과 각 표적 유전자의 발현량의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경우 패스웨이 진이 이 표적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감지합니다. 특정 패스웨이 진에 대하여 모든 표적 유전자 중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표적 유전자의 비율을 Significance Rate SR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SR은 주어진 패스웨이 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율의 표적 유전자가 유의미한 발현상의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의미합니다. 표현형이 다른 두 그룹에서 이 SR의 비율을 Significance Score SS로 정의를 합니다. SS의 범위가 0부터 1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수학적 변형을 가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사용을 했고 FDR이 0.05 이하를 시그니피컨스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전사인자의 표적 유전자는 msigDB에 있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에 있는 유방암 데이터 중 타목시펜을 처방한 결과가 나와 있는 3개의 데이터셋과 에피루비신을 처방한 결과가 있는 1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이크로어레이 플랫폼이 다를 경우 칩 간 발현량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다시 구분하면 총 8개의 타목시펜 데이터셋이 됩니다. 또한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은 스케일, 또 시프트 인베런트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마이크로어레이의 정량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우에 있는 값을 퀀타일 노멀라이제이션만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유전자의 발현량 자체는 차이가 별로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현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A에서 보시다시피 FDR 0.05 이하로 했을 때 발현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아봐야 5% 내외였고 4개의 데이터셋에서는 0%였습니다. 즉 현재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이터셋은 유전자 발현량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전자 발현량의 차이에 기반한 분석 방법들은 대부분 실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림 B에서 보시다시피 자극 반응 관계를 이용한 SR은 분석 대상인 모든 데이터셋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p-value는 0.001보다 작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하는 방법은 유전자의 발현량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매우 잘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SR의 분포는 유사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SR을 그룹을 기준으로 취합하면 SR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타모시펜의 반응을 한 환자군의 경우 SR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전자의 조절은 약물에 반응을 한 환자들의 경우에 더 잘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표적 유전자의 6% 정도만이 조절되고 있는 반면 약물에 반응을 한 환자들의 경우 대략 16% 정도의 표적 유전자가 조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전자 발현량에 기반한 결과들은 서로 다른 연구 그룹에서 내놓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혹시 SX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여 일관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하여 연구 그룹과 마이크로어레이 플랫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SS는 일관된 양상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가 가장 높게 나온 5개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인비트로 검증을 시도하였습니다. SS가 가장 높았던 5개의 유전자는 그림 B에 나와 있듯이 발현량의 차이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통계적으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가 가장 높았던 5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각각을 쌀 RNA를 이용하여 낙다운 시킨 후 타모시펜을 처리하여 셀데스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타모시펜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에 5개의 유전자가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유전자들을 억제한 후 타모시펜을 처리하여 셀 데스가 영향을 받는지를 두 가지 셀 데스 어세이를 이용하여 확인해 본 것인데요. MCF7과 MD-MB231의 두 가지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에 대해 모두 잭2와 속스2를 억제하였을 때 타모시펜에 의한 셀 데스가 영향을 받는 것을 WST 어세이와 팩스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잭2와 속스2의 표적 유전자들이 정말로 타모시펜에 반응하는 환자군과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에서 조절받는 정도가 다른지를 재확인해 보았습니다. 속스2와 잭2 모두 타모시펜에 반응하는 환자군에서만 표적 유전자들이 유의미한 발현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독립적인 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상관관계의 양상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스2의 경우 두 데이터셋에서 상관관계의 값이 나머지 4개의 데이터셋과 다르게 나왔지만 유의미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즉 마이크로어레이 플랫폼이나 샘플 프랩 등의 차이에 의해 실제 값 그 자체는 차이가 날지라도 통계적 유의성은 여전히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형이 다른 두 그룹에 대하여 그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두 군 사이의 발현량이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발현량이 차이가 나는 유전자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게다가 발현량 자체는 연구 결과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듭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극 반응의 관계를 수치화한 시그니피컨스 스코어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즉 발현량이 차이가 없어도 적용 가능하고 독립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줍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약물 반응성에 연관된 유전자를 찾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 방법은 표현형이 다르기만 하면 그 표현형의 차이에 연관된 유전자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용 범위가 넓은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